기억을 잊는 자. 일부 망각의 장막. 제사와 하늘의 서약 제사 조각. 도연의 눈앞에서 촛불처럼 깜빡이던 붉은 빛이 꺼지자 봉인실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의 의식은 아직 현실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손끝에 남은 잔열, 가슴 한가운데에서 규칙적으로 울리는 미세한 진동이 그를 여전히 기억 너머의 어딘가에 붙잡아두고 있었다. 기억은 문이다. 그 문장이 도연의 머릿속에서 또렷이 떠올랐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이 호흡했다. 그러자 다시 빛이 피어올랐다. 이번에는 외부의 장치가 아닌 그의 내면에서 비롯된 빛이었다. 숨을 들이마시자 의식이 다시 흔들렸다. 이번엔 저항 없이 자신을 그 흐름에 맡겼다. 그리고 마치 두 번째 문을 통과하듯 또 하나의 기억이 그를 빨아들였다. 하늘빛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동쪽 하늘은 은은한 붉은 기운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밤과 아침 사이 잠시 멈춰 선 듯한 그 시간에 당군 왕검은 신단수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어젯밤과 달리 그는 재관의 의복을 입고 있었다. 붉은 실과 백색 비단으로 엮은 도포, 금사로 수놓은 허리띠, 그리고 흑옥으로 만든 관. 그 위에 얹힌 비단 장식은 새벽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신단수는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빛을 머금고 있었다. 나뭇잎 끝에 맺힌 이슬은 붉은 하늘빛을 받아 작고 둥근 별처럼 반짝였다. 나뭇가지 사이로 흘러드는 빗줄기는 재단 위에 정결하게 깔렸고 주변의 공기는 숨조차 삼가야 할 만큼 고요했다. 당군의 손에는 길고 얇은 목관이 들려 있었다. 그 위에는 아직 글자가 쓰이지 않았다. 하늘과의 맹세는 외워서 낭독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마음으로 새긴 언어만이 목관에 흔적을 남긴다. 살아있는 기록, 그것이 서약의 형식이었다. 그가 신단수 앞에 무릎을 꿇자 바람이 멈추고 나뭇가지가 고요히 흔들렸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대지마저 숨을 죽인 듯했다. 나는 이 땅의 시간에 이름을 부여한다. 나는 이 민족의 기억에 길을 부여한다. 나는 하늘로부터 이어진 것을 잊지 않겠다. 새 문장이 당군의 가슴에서 떠올랐고 동시에 목관 위에 검은 선이 그어지듯 새겨졌다. 그것은 먹이 아니었고 글씨도 아니었다. 마치 기억 그 자체가 형상화된 듯한 흔적이었다. 선과 점 그리고 곡선들이 리듬을 이루며 문양처럼 남았다. 당군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다. 이 서약은 지금의 나를 넘어 다음의 너에게로 향한다. 그 순간 신단수의 줄기에서 한 줄기 빛이 뻗어나와 하늘로 올라갔다. 그 빛은 북두칠성의 방향으로 곱게 이어졌고 잠시 뒤 붉은 별 하나가 나뭇가지 끝에 걸려들었다. 당군은 고개를 들고 그 별을 바라보았다. 지금 나를 지켜보는 자여. 네가 이 빛을 읽을 수 있다면 너도 이미 그 길 위에 있는 것이다. 그는 분명히 중얼였지만 도연은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수천 년을 뛰어넘어 도연의 의식에 각인되는 듯한 경험이었다. 심장의 맥박이 잠시 멎고 이후엔 아주 조용히 천천히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신단수의 뿌리에서 미세한 진동이 일었다. 재단 위에 놓인 목관이 붉은 빛을 품었고 그 빛은 서서히 허공으로 번졌다. 한 줄기의 형체가 없는 문장들이 공기 중을 떠다녔고 그것은 당군이 아닌 기억 그 자체가 말하고 있는 듯했다. 기억은 한 사람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억은 흐르는 것이다. 우리는 그 흐름에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그 이름은 언젠가 또다시 깨어난다. 그 문장은 도연의 의식 안에서 메아리 쳤다. 기억은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생명체와도 같았다. 그는 그 사실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거라 직감했다. 그때 한 장면이 더 씹혀졌다. 어린 당군이 신단수 뿌리 아래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있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흔들었고 그는 작은 돌판 위에 무언가를 그리듯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속삭였다. 기억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기억을 심는 자 그리고 돌보는 자가 있어야 한다. 언젠가 너도 그 누군가가 될 것이다. 그 목소리는 당군의 스승이었다. 그때의 당군도 지금의 도연처럼 기억을 처음 받아들이는 자였다. 기억은 하나의 씨앗이었다. 당군이 그것을 길러내어 꽃을 피웠고 지금은 도연의 손으로 그 씨앗이 다시 전해진다. 다시 어둠. 그러나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다. 도연은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감각의 중심에 서 있음을 느꼈다. 그는 방금 당군의 맹세를 보았다기보다는 받았다는 감각에 가까웠다.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하나의 의지가 시간 너머로 전해진 것이었다. 도연은 문득 자신의 이름을 떠올렸다.
이도현. 그 이름이 지금 이 순간 왜 존재했는지를 처음으로 깨닫는 느낌이었다. 이름이란 무엇인가? 그는 내면으로 되뇌었다. 이름은 기억의 그릇이다. 내가 이도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모든 순간은 결국 이 기억을 품기 위한 준비였던 걸지도 모른다. 그의 머릿속을 지나간 과거의 장면들, 어릴 적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며 불렀던 이름, 친구들이 장난처럼 불렀던 별명, 어머니가 다정히 불러주던 목소리. 그 수많은 이름의 울림 속에 도연은 처음으로 그 의미를 되짚었다. 이도현. 그 이름 안에는 그동안의 삶이 담겨 있었다. 무심코 지나온 날들, 외면했던 진실, 묻어두었던 감정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얹혀진 사명이 있었다. 그것은 단지 개인의 생애가 아니었다. 기억을 설계하고 이어야 할 자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기억은 돌고 시간은 스며든다. 내 이름도 언젠가 잊히겠지만 그 잊힘조차 기억의 일부가 된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너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예언이었다. 사명을 품은 자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미래였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이름이 언젠가 지워질지라도 그가 남긴 울림은 또 다른 이의 심장을 울릴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봉인실 중앙에 놓인 단단한 돌판 위로 걸어갔다. 돌판에는 이제껏 보지 못한 문양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방금 당군의 목간에 새겨졌던 그 흔적과 같았다. 도연은 손을 뻗어 그 문양 위에 손바닥을 얹었다.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의 체온에 반응했고 손바닥 아래에서 미세한 파동이 올라왔다. 파동은 말이 없었지만 기억의 파편을 흘리듯 상징과 이미지가 흘렀다. 비바람 속에서 외로이 서 있는 신단수, 손에 반달 무구를 쥔 소년, 그리고 어둠 속을 걷는 자의 뒷모습. 그 이미지들이 도연의 눈에 맺히는 순간 그의 내면에서 오래된 공명이 다시 울렸다. 그것은 마치 수천 년 전 울렸던 북소리가 지금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두드리는 것과 같았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나도 기억을 설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석판이 미세하게 떨리며 새로운 문이 열렸다. 그 문은 아직 닫힌 채였지만 도연의 눈에는 분명 보였다. 그것은 다음 기억의 입구였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노트를 펼쳤다. 펜 끝을 문양 위에 잠시 대고 심호흡을 한 뒤 한 문장을 조용히 써내려갔다. 나는 기억을 설계하는 자다. 나의 이름은 이어진다.